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19년 3월 26일 화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닥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네, 수급이 답이었죠. 수급이 미래인 날이었습니다. 요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간단히 시장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시장이 방향성이 없어요. 없다. 당연하다. 계속 말씀드렸죠. 이건 작년 12월부터 말씀드렸어요. 반등은 나온다. 반등은 나온다. 하단은 지켜준다. 반등이 나오는 이유는 크게 말씀드려서 반등이 나온 이유는 미중 무역협상 진행 중이면 반등은 나온다. 중간중간 노이즈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서 하단을 지켜준다. 지켜주는 건 FOMC 금리 결정 이런 부분이 인터뷰 이런 부분이 지켜줄 것이다. 작년 12월 3일부터 계속 말씀드린 거죠. 이거는 바뀐 게 없어요. 이거는 똑같아요. 이거는 언제까지? 미중 무역 협상이 해결될 때까지.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뮬러 얘기 나오고 뭐 별의별 얘기가 나오는데 다 쓸데없는 얘기죠. 시황이랑은 상관없죠. 크게 결론적으로 이슈는 있지만 단발성 이슈는 있지만 테마를 조성할 뿐 시장의 방향성은 정할 수 없다. 이거는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중요하다. 이거에 대해서 28일, 29일 베이징에서 고위급 회담이 열립니다. 류어 부총리가 당연히 나오고 똑같아요. 류어 부총리랑 이제 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 근데 이번에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에서 하나 추가해서 스티브 무누신 이 양반이 오죠. 재무장관까지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틀 남았죠. 내일 모레죠.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요거 눈치 보기 하겠죠. 뭐 기대감이 있어서 뭔가 이슈가 생기면 조금 더 올라갈 거고 내일까지는 눈치 보기 정도겠죠. 뭐 다이나믹하게 뭐 급등이 나오거나 이런 거는 뭐 큰 이슈가 있지 않은 이상 없을 것 같아요.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결과 뭐 진행 중에 이런저런 노이즈가 나온다던가 아니면 좋은 말이 나온다던가 하면은 거기서 이제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겠죠. 상하방 변동성이. 요 정도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이날 뭐가 결정이 나지 않아요. 28, 29일 날은. 고위급 회담으로서 이 사람들이 실무진 최고위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류어 부총리하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스티브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 미국 재무장관하고 무역대표부 대표예요. 미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트럼프는 가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단판 딱 짚고 사인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류어 부총리 같은 경우는 밑에서 경제 쪽을 담당하고 있죠. 시진핑 밑에서.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계속 똑같이 말씀드리죠. 류어 부총리랑 이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의 만남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이번에 무누신까지 가는 거 보면 미국도 강력하게 지금 원하고 있다. 합의가 나오는 것을. 미국도 기존에는 중국이 작년부터 중국이 흔들렸잖아요. 중국이 그리고 이제는 미국도 협상을 원하고 있다. 기존에도 원했는데 이젠 강력하게 원하게 되는 거죠. 미국 경제가 이제 흔들리네 어쩌네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어제도 뭐 말씀드렸는데 사실 단기채 뭐 국고채 단기채 장기채에서 역전됐다라고 하는데 3개월하고 10년하고 비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죠. 여러분이 생각해도 뭐 예를 들면 뭐 5년물하고 10년물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던가 뭐 연 단위로 해야지 3개월하고 10년물은 그거는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의미가 있는 2007년 이후로 처음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그런 걸 만들려고 하는 거지 크게 걱정하실 건 아니다. 그거는 대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협상이 안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협상이 돼야 된다. 날짜는 4월 3일이다. 네. 4월 3일 워싱턴에서 시작한다. 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돼요. 이때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요건 미지수예요. 아직. 저는 분명히 3월 1일까지 안 될 거다. 아무리 빨라도 1, 2주는 걸릴 거고 그 이상 걸릴 수 있다라고 12월 3일 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렇게 해서 한 달이 밀린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한 달이 밀렸는데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양쪽이
서로 원하고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가시면 돼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건 없어.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이번에 되든 4월 3일에 되든 아니면 조금 밀려서 되든, 만약에 이날 안 된다라고 하면은 4월 3일부터 해서 협상을 시작해갖고 이번 방문에 안 된다라고 하면은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그러면은 시장이 한번 출렁거릴 수 있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전체적인 시황은 요 정도만 알고 가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미중 무역 뭐 협상, 요게 제일 중요하다. 북한 이슈도 이게 해결돼야지 뭔가가 해결이 될 수 있다. 이거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다우지수 보면은 요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26,100포인트 계속 여기서 저항을 받고 있는데, 미중 무역전쟁이 합의가 도출돼야지 이걸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목표치는 다 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조정을 받는데 이번에 돌파 못했으니까 한번 밀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조정을 받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25,400포인트 정도에서는 지지를 받는 게 좋다. 여기를 이탈하면은 썩 유쾌하지 못하다 했는데, 어저께 25,400포인트 흔들기가 나왔고 여기서 반발 매수가 나오면서 저점 매수 나오면서 이제 25,500 위쪽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다시 여기를 계속 건드리거나 하는 것보다는 반등을 모색해야 돼요. 이렇게 반등을 모색해서 이제 차후 조금 더 좋은 모양을 만들어야겠죠. 뭐 요런 모양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요렇게 모양을 만들면 되겠죠. 요렇게 아주 장대 한 번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요 정도만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요 정도 소박하게 모양을 만들면 될 것 같아요. 뭐 25,600이 됐던 700이 됐던 반등을 하는 모양이 나와서 어쨌든 샛별형 비슷하게, 샛별형은 다릅니다. 물론 그거는 저점 시그널이고 하락 추세 저점 시그널이고 다른데, 모양을 비슷하게 만들면은 기분은 좋겠죠. 적어도 25,400포인트에서는 이탈 안하고 유지한다라는 거를 알려주면 된다. 시장에 지금 시그널은 보내줬어요. 다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강하다라고 했어요. 지금 7,500포인트가 1차 목표치인데 여기를 돌파해서 안착을 하려고 하다가 한번 이탈했어. 3일 안에 회복하는 아주 강한 증시다. 그리고 나서 근처에 오지도 않죠. 7,500포인트는. 그래서 뭐 7,600포인트 부근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오히려 위쪽에서 지지선을 구축하는 게 더 강한 증시다. 나스닥은 계속 강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별로 걱정될 게 없는 것 같아요. 나스닥 같은 경우. 자, 여러분한테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증시죠. 자, 코스피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바닥 찍고 반등이 나왔다. 1월 말에 1차 목표치 2220에서 30포인트까지 올라왔다. 갭 메우기 과정은 꼭 나온다고 했죠. 갭을 메웠으니까 1차 목표치는 다 왔습니다. 여러분, 돌파 시도는 나오겠지만 이거는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완료돼야지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3월 뭐 중순 정도까지는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빨라도 3월 중순이고 그 이상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구간, 요 구간까지는 원래부터 기대감이 없다. 그러니까 돌파 못하면 이 구간 오면은 주도주들은 상단에 온다라고 하면은 주도주들은 한번 정리하고 현금 확보해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하시라는 의견을 계속 드렸죠. 급락이 나왔습니다. 2175포인트 유지해주면은 우리도 나스닥처럼 좀 강한 증시가 될 수 있는데, 요거 이탈하면은 2130까지 열어놓으면은 여기 지지력 테스트가 나온다. 저점 매수세가 나오고 그 다음날까지 해서 강하게 양봉을 뽑아주던지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양봉이 아니라 아예 갭으로 뛰어버렸어요. 전날 이제 미국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갖고 갭으로 뛰어버렸다. 뭐 금리 쪽으로 나왔죠. FOMC에서. 그래서 좋은 모습 보였고 2175포인트 돌파 시도가 나왔는데 실패했어요. 갭으로 밀린 건 안 좋다. 근데 2130포인트를 다시 터치하기보다는 여기서는 올라가 주는 게 좋다. 지금 계속 음봉 그리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썩 좋은 현상은 아니다. 이렇게 될 경우 2130을 살짝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회복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기분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속적으로 음봉이 계속 막 4-5개 쌓으면 안 돼요. 여기서는 이제 양봉을 슬슬 뽑아줘서 2175포인트까지라도 회복하는 시도가 나와야 됩니다. 코스피는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수급이 안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뭐 수급이 미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 하단 이제 730포인트 부근 요 구간을 크게 이탈하면 안 된다.
어저께 이탈했는데 이거를 바로 회복해 주는 게 제일 좋다라고 했죠, 3일 안에. 근데 오늘 바로 일단 회복은 했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썩 좋지는 않아요. 거래량이 좀 늘면서 회복해야지 신뢰감이 느는데 요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거래량은 그래도 회복해 준 거는 다행이다. 왜냐면 여기서 잘못 밀리면은 2110포인트 막 부근까지 흔들기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선 하나 그려드렸잖아. 아, 연작이 안 되네. 선 하나 그려드렸잖아요. 네, 이 선이 이렇게 연장을 다시 한번 해드리면은 이 선이 707포인트 부근, 뭐 요 부근이에요. 아주 미세한 컨트롤 한 게 아니니까 요 부근이에요. 그럼 이 710포인트 아래쪽까지 흔들기 나오면은 지지력 테스트가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하단까지 가면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안 내려가는 게 좋고 730포인트 회복, 그리고 다시 750포인트 쪽으로 붙어가는 게 중요하다. 못해도 740 위는 가고, 740 아주 뭐 엄청난 의미를 두는 구간은 아니니까 750포인트 위쪽을 빨리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꾸준하게 기다려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행보하면서 여기 상단에 부딪히고 못 올라가니까, 돌파를 못 하니까 이 추세선 안에 있는 거예요. 무언가 계기가 있어야 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코스닥은 현재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완만한 상승 추세 밴드 안에 있다. 이게 조금 더 각도를 이렇게 가파르게 올려줘야지 여러분들이 다이나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각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코스닥은 이 개별 이슈로도 갈 수 있어요. 지금 올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20년 만에, 약 20여 년이라고 할게요. 20여 년 만에 바이로메드가 VME02로 해서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다. 미국의 시장 리서치 기관에다가 조사를 의뢰했는데 가치가 18조 나온다고 하죠. 뭐 다른 기관에 의뢰해도 13조 이상은 나온다고 하죠. 적어도 최소 못해도 10조 이상은 나오는 거예요. 라이선스 아웃을 해서 수익 분배를 해도 11조 이상은 나온다라고 시장조사 결과가 나왔죠. 그러면은 20여 년 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는 거죠. 이런 임상 결과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된다고,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다거나, 또 가능성 좀 높은 쪽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HLB, 뭐 리보세라믹 같은 경우도 표적 함유제 쪽으로 이제 뭐 막바지 다 왔죠. 이거는 그러니까 뭐 바이로메드나 뭐 HLB나 이런 기업들이 얘네를 비롯해서 올해 많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뭐 폰탄 치료제, 메지온 같은 경우도 많아요. 지금 종목은 언급드렸던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G3BNT도 있고, 뭐 제넥신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종목이 많습니다. 거기에 뭐 강스텐바이오텍도 제가 꾸준히 언급드렸고, 크리스탈 같은 경우도 꾸준히 언급드렸고, 유한양행은 잘 버텨주기만 해도 되고, 한미약품 파이프라인 다양하고 종목 많아요. 그러면 이게 바이오 쪽이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시간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팩400만 이제 성공 가능성이 조금 낮은 거고, 대신 성공하면 대박이라고 했죠. 팩400 같은 경우는. 근데 팩400하고 이제 넥사바하고 자리를 바꿔서 이제 임상 실험을 하죠. 그래서 뭐 이번 삼상 디자인을 잘 해가지고 유의미한 결과를 나오면은 그거는 대박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까지 나오게 되면은 코스닥 시총이 아예 싹 다 바뀔 수 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신라젠이 아니어도 이 두 기업을 필두로 해서 나머지 기업들이 같이 치고 올라올 겁니다. 요 정도 알고 계시면은 코스닥 지수가 언제쯤 가파라질 수 있는지, 다이나믹하게 상승할 수 있는지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을 간단히 봐드리면은 오늘 수급이 이쪽으로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오늘 수급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들 중심으로 매수했고, 뭐 외국인과 뭐 개인의 매수세로 뭐 상승세 뭐 이랬는데, 무슨 웃기는 소리. 코스닥 뭐 얼마나, 아니 코스피가 얼마나 올랐다고 강보합으로 끝났는데. 그러니까 외국인과 뭐 기관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지 않으면은, 기관이 매도했잖아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외국인 375억이면은 그건 매수한 것도 아니에요. 얘네 입장에서는. 적어도 뭐 3천억 이상은 들어와야 매수 좀 했다. 2천억은 그래도 그래, 적게 잡아도 2천억은 해야지 좀 매수했다라고 하지, 이거는 매수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개인들 조금 사고 기관이 던지는 거 받은 거죠. 정확하게는 개인이 샀다기보다는. 표현이 그렇게 나오는 거지.
기관이 던진 걸 개인이 조금 받았고 외국인이 삼성전자랑 해가지고 조금 매수했습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가 외국인이 개장 초부터 꾸준하게 샀어요. 꾸준하게 매수했어요. 그래서 요 분야에 지금 최근에 신라젠 강하게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바이로메드라든가 IT 장비 쪽들, 뭐 파트론이라든가 이런 쪽들 이제 쓱쓱 모으고 있죠,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이 지금 코스닥 쪽으로 오고 있다. 왜? 당장 글로벌 이제 이슈가 당장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미중 무역 협상이 당장 완료되는 게 아니니까 코스닥 쪽으로 이제 쓱 오는 거예요. 코스피의 지난주에 좋았던 거는 이제 마이크론의 감산 조치 때문에 개별 이슈가 있었던 거고. 자, 그러면은 종목을 간단히 다시 한번 보면은, 바이로메드는 뭐 꾸준히 말씀드렸죠. 이거는 28만원 어저께 이탈했는데, 요거 만약에 밀려서 26만원 가면 땡큐 해서 3차 매수하면 되고, 그때 말씀드렸죠. 30만원 돌파한 다음에 매수하겠다, 안착 시도 나오는 거 보고 매수하겠다, 이 근처에서 1차 매수, 2차 매수 28만원까지. 만약에 여기서 더 밀려갖고 26만원까지 온다, 그럼 여기서 3차 매수해서 그렇게 해서 딱 30% 10%씩 해서 들고 가면은 좋은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죠. 아직 26만원 안 왔지만 28만원 이탈했다 하루 만에 회복했어요. 강한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바이로메드는 뭐 현재 가능성이 있다. 물론 30만원을 돌파해야 된다는 과제는 남아있지만 오늘 뭐 수급도 좋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수급이 중요한 이유예요. 오늘 바이로메드의 그 외국인들이 58억 정도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뭐 800억대 중에서 58억 들어온 거죠.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리고 HLB 말씀드렸으니까 이것도 같이 봐드리면은, 여기는 수급이 오늘 뭐 강하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뭐 밀리지 않은 정도 반등 시도가 나왔다가 이제 수급이 좀 부족해가지고 제대로 상승이 안 나왔어요. 이거는 83,000원 회복 시도가 나오고 회복이 되면은 그때 아주 좋아질 수 있다. 뭐 기다렸다가 7만원 초반, 요 정도 들어오면 7만원 초반이 오면은 뭐 매수를 2차 매수를 하면 되고, LCB 같은 경우는. 근데 안 줄 것 같아요, 7만원 초반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조금 들고 있으면 요거 한 10% 들고 있으면 그 정도 들고 가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71,000원 전후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2차 매수를 하면은 되지 않을까 하는 투자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알고 계시고. 자, 삼성전자, 코스피 종목, 뭐 대표 종목이니까 뭐 세계에서 뭐 대표적인 전자기업 중 하나죠. 자, 45,000원까지 44,000원 부근에서 매수가 가능하고 45,000원은 돌파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마이크론 감산 소식 나오고 이틀 급등 나오는데, 이거 아니다, 기다려야 된다, 추격 매수하지 말아라고 제가 첫날부터 말씀드렸죠. 이 장대 항목 나온 날부터. 아니다, 기다리면 기회 온다 말씀드렸죠. 기회 왔어요. 45,000원 부근까지 눌리면은 이 구간에서는 매수 구간이 된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뭐 여기 밑에 흔들기 나오잖아요. 이럴 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엄청났죠. 이건 더 좋았어요. 3일 동안 이렇게 쫙 치고 올라가서 최근에 고가를 고점을 갱신하고 밀렸다. 근데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엄청 좋았었기 때문에 오히려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도 이제 매수 찬스가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71,000원 부근 아주 좋았네요. 오늘도 73,000원 이하에서는 뭐 얼마든지 뭐 매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4,000원 이거는 하이닉스는 어렵지 않다고 봐요. 이거 돌파하는 문제가 아니고 뭐 어디까지 가느냐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삼성물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 수급이 좋습니다, 이제 삼성물산도 이제 외국인들이 좀 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삼성물산 그 이후로, 근데 그때 매수 자리는 아니라고 했죠.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쉴 때 매수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매수 타이밍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삼성물산 같은 경우 제가 이거 뭐 최근에 그은 게 아니죠. 보시면 알겠지만 이날 그은 거잖아요. 1월 말에 해드린 거. 그 이후에 천천히 조정을 받았다. 이 구간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그런 구간이 아닌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106,000원 정도 돼 있는데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볼 만한 구간. 여기서
짧게 보면은 11만 8천 원까지만 가도 여러분 10% 넘는 수익인 거잖아요.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10%가 어디예요? 대형주 좋아하신다는 거는 보통은 자금이 크신 분들이 많아요. 물론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나는 은행이자보다만 많이 벌면 되니까 안정적으로 대형주 할래, 이렇게 좋은 투자 마인드 갖고 계신 분들 계세요. 물가상승률보다는 조금 높게 수익을 얻고 싶어, 이게 가장 기본적인 재테크 마인드인데 그거보다는 나는 좀 투기적으로 하고 싶다, 그래도 대형주가 안정적이다라고 해서 좀 큰 자금을 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죠. 11만 8천 원까지, 여기까지만 가도, 정고점 여기까지만 가도 어디예요? 여기까지 가고 만약에 좋은 소식이 들린다, 미국에서, 중국에서, 그러면은 워싱턴 이후에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겠죠.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삼성물산도 괜찮은 자리다. 그리고 LG전자, 요것도 1월에 수급 좋은 종목으로 해서 제가 뭐 편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많이 올라왔다가 최근에 뭐 미세먼지 쪽으로 해서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LG전자가 뭐 엮였는데, 뭐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73,000원 전후 이렇게 올 때 LG전자도 매수해봄직한, 충분히 매수해봄직한 그런 종목이다. 외국인들이 그동안 관심을 좀 안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슬금슬금 조금 뭐 모아가는 그런 모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괜찮지 않겠느냐. 기관이 좋아하는 종목이죠, LG전자는. 기관이 그동안 물린 게 많으니까 기관은 이걸 들어 올려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이 최근에 역시나 좋았고 1월 뭐 최근 2달 동안 뭐 한 300만 주 이상 매수를 했으니까 굉장히 좋은 기관 수급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을 연기금이 갖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최근에 310만 주 정도가 매수가 들어왔는데, 311만 주 들어왔는데 연기금이 160만 주 이상 갖고 있다. 보이시죠? 보시면은 여기가 기관 수급이에요. 외국인 수급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조금 올라오고 있죠. 수급이 외국인이에요. 기관은 계속 올라가죠. 300만 주, 310만 주 넘었는데 연기금이 또 160만 주를 가져갔다. 그러니까 좀 안정적인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LG전자를 뭐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자, 그리고 기존에 IT 말씀드릴 때 언급드렸던 실리콘웍스, DB하이텍은 얘기하면서 왜 실리콘웍스는 얘기 안 해주나요라고 좀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종목을 갖고 왔는데, 기존에 언급을 안 한 게, 제가 언급을 하면은 매수 관심 갖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목은 계속 고점에서 놀고 있으니까 조정이 안 나와가지고 언급을 못 드린 거예요. 괜히 언급 드렸다가 저 사람이 매수하니까, 롤로쌤이 매수하니까 언급하니까 매수 종목이 아닌가 해서 관심 가질 수 있는데, 그래서 매수 사인이 들어갈까봐, 혼자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요거는 한 4만원 부근까지 좀 기다렸는데 오늘 나왔습니다. 이 구간까지. 그래서 기존에도 보시면은 유의미한 위치를 만들고 있죠. 보시면 여기 작년 9월 말, 그리고 작년 10월 말, 11월 초, 그리고 올해도 여기 2월 초 정도에 계속 저항을 받던 구간이죠. 넘어가지 못하던 4만원을 돌파하고 멋진 모습을 보여서 지금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온 다음에 아래로 내려왔다. 지금 4만원에서는 지지를 잘 받아야 되고, 결론적으로 여기 44,000원 구간을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44,000원을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4만원 부근에서 매수해서 44,000원 가도 10% 되죠. 그러니까 아까 삼성물산 말씀드렸던 거는 비슷해요. 근데 삼성물산보다는 실리콘웍스가 조금 더 탄력은 좋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건 예상이지, 주식은 예측이 반이고 대응이 반이에요.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44,000원 부분에서는 조금 줄이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급했으니까 서운해하지 마세요, 몇몇 분들. 자, 그리고 DNF 같은 경우 요거는 제가 솔브레인하고 그 동진 세미캠 소개해드리면서 DNF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요게 후순위를 밀려갖고 제가 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은 아무리 그래도 소재 업종 하면은 삼성전자에서 투자하는 게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솔브레인하고 동진세미캠은 삼성전자에서 직접 투자하는 소재 기업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DNF 같은 경우도 뭐 아주 좋습니다. 이쪽은 이제 반도체 소자 형성 쪽으로 해서 방막 재료 전문 업체죠. 그래서 반도체랑 이제 디스플레이 쪽의 핵심 소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소재 업종입니다. 그래서 뭐 바닥에서부터 뭐 거의 뭐 2배 조금 안 되게 올랐어요.
6,700원에서 11,000원까지 갔으니까 지금 조정을 아주 멋지게 받았습니다. 아주 멋지게 받았고, 이 종목은 여기 8,500원 부근 여기를 의미 있는 가격으로 두시면 될 것 같아요. 8,500원 쪽을 의미 있는 가격으로 두고, 위쪽에서는 여기 넘어가야 돼요. 9,000원을 넘어가야 되는데 뭐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어렵지 않고, 기존의 고점 형성한 다음에 이 구간에서 거래량 뭐 강한 양봉이 나왔는데 9,000원 넘어서 9,200원 넘어서 이제 한 만원대 쪽 공략이 이제 단위가 바뀌는 거니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이상 만원 이상 충분히 다시 한번 볼 수 있지 않게, 정고점까지는 어렵지 않고 그 이상 돌파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이 작년에 엄청 힘들었잖아요. 사실 작년 3분기까지는 대부분 좋은 업체들이 많았는데, 사상 최고 실적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렇고 달성하는 기업들이 많았는데, 테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선조정을 받았죠. 재작년 말에 외국계증권사 11월부터 공격을 당하면서 엄청나게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보시면 맞죠. 2017년 말에 공격을 받으면서 조정받고 다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11월부터 아주 그냥 쭉 급락의 길을 걷죠. 주봉 차트를 보면은 뭐 제대로 반등다운 반등이 없잖아요. 요거 잠깐 나온 것 빼고 반등다운 반등이 없어요. 이제는 제자리를 다시 찾아갈 때가 됐습니다. 이거 너무 과하게 밀렸어요. 2만원에서 6,700원 3분의 1 토막도 더 났잖아요. 이건 너무 과하게 밀렸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좀 주가가 다시 회복하는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방향성이 없으니까 지루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뭐 테마주를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내가 그렇게 실력이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수급을 보시라는 거예요. 코스닥 쪽에 수급이 들어오고, 특히 코스피에 수급이 들어오는 테마주는 안 움직입니다. 요거는 알고 계세요. 테마주 언제 움직이나, 물론 개별 이슈로 움직일 수 있는데, 보통 테마주가 계속 이렇게 연달아서 순환매 나오고 계속 가는 시장은 주도주가 없을 때, 모멘텀 없을 때, 이럴 때 나오는 거예요. 지금이 딱 그런 시장이잖아요. 1월 달에 1월 코스피 목표치 달성, 2월 코스닥 목표치 달성. 그러니까 이제 2월 말부터는 테마주 장이 되는 거예요. 개별주장이라고 해도 되겠죠. 개별주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이제 글로벌 이슈가 해결이 되거나 뭐 임상 발표가 나야 되는, 임상 발표는 더 뒤니까 저 무역 전쟁이 해결되는 게 빠르다. 그 전까지는 계속 요 수급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천천히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전에 외국인 수급이 코스피 쪽에 잘 몰린다라고 하면은 코스피 쪽 종목들을 잘 보시고, 코스닥 쪽으로 몰린다라고 하면은 코스닥 쪽을 좀 잘 보시고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는구나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신 없는 분들은 약간 현금을 들고 있거나, 제가 저점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조정 많이 받은 종목 있죠. 조정받은 종목들로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래는 다 수급에 있습니다. 수급이 미래예요. 요거 알고 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시장 때문에. 그래서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되게 지루하지 않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좋아요, 구독, 알람 눌러주시고 댓글을 하나씩 꼭 달아주세요. 터치로 해가지고 이제 내가 글 쓰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숫자 3이라도 하나 남겨주시면은 이분들은 잘 보고 계시는 분들이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달아주시면 제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만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